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인사해야 될 분 한 분 오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누군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설명을 해줘요. 본인 뭐 먹고 살아요? 네. 저는 법을 가지고 싸움을 만들고 있는 그게 직업입니다. 야, 이분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싸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 만들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메일에서 뭐 나오기만 나와라. 변호사가 잘하는 거는 그건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진짜 맨날 그러더라. 그러게 실제로 다퉈볼 여지는 있어. 근데 안 다투고도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다퉈볼 여지가 있대. 일 크게 만들어. 아, 다퉈보면 나도 알아. 나도 싸울 줄 알아. 저처럼 네. 돈을 벌려고 네. 이 국회의원이 이 그래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뭐? 핫 이슈 되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할까요? 돈 쓰려고 할까요? 돈을 뭐 쓰려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회의원 본 적 있어요? 보진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죠. 보긴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라고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했죠. 네. 그런데 보지 못했다는 거는 말만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게 항상 문제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자기 시급이나 이런 거 올릴 때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자기 거 그렇죠. 올리시고 그렇게 분열되던 것도 자기 월급에는 다 같이 단합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가지는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편견이 좀 생겼어요. 국회의원은 말로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또 본인이 뜻있는데 본인이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은 다 국가 권력이나 본인이 있는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네. 지껏 챙기는 게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었겠죠. 근데 간혹 몇몇이 그 무리를 이렇게 흐트렀다고 합시다. 아니 지금 갑자기 왜 말을 이상하게 돌리세요? 혹시 또 이렇게 뭐 국회의원 뭐라고 할까 봐. 뭐라 할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사로님의 변호 능력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변변치 않을 것 같아서 치고 들어오는 순간 제 혼자서 이겨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어 아직. 검증한 다음에 그래요? 가겠습니다. 근데 무슨 자, 상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뭘 다퉈볼까요? 손혜원 의원이 뉴스가 손혜원. 아주 연예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이 뭐 목포에 타신 분이시죠? 목포에 아주 집이 많으시다고. 목포에 집이 많아요. 예, 거의 뭐 목포에 20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쑥 나오더라. 네, 최근에 뭐 원래 뭐 한두 채 조카가 한번 하나 샀다 이렇게 조카도 했는데 사주고 네. 그분 진짜 좋은 고모대요. 재단으로 해서 몇 채 샀다고 했는데 8채인가 처음에? 네, 29채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전부. 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그 이 건물들이 있는 거리를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런 전에 없던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 구도심을 네. 문화재 거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남대문 뭐 네. 이런 보물 뭐 이런 것들이 한 채 한 채가 지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을지로 종로 이거를 그냥 문화재 거리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산 집의 값이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왜 10개월 만에 왜 이 문화재 지정이 됐으니까요. 문화재 지정이 네. 됐어요. 지금 게다가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몰려가고 있답니다. 그건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박물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는 10개월 만에 이분이 상임위로 있을 때 그 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거리가 지정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네. 국회의원이 됐을 때 네. 자기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문제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지 이름으로 안 사고 조카 이름으로 사고 남편이 하는 재단 이름으로 샀어요?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는 거를 솔직하게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차명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이나 재산 정식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재산 신고를 통해서 재산이 이만큼 늘었다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언론에서 재산이 만약 2배로 뛰었다고 하면 거기를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직자가 되면 본인이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차명으로든 뭐 남편의 이름으로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면 불법이 되는 거네요.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건 그래서 아예
백지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은 더욱더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러면 했네요. 네, 투자를 했죠. 네. 그게 본인의 말은. 그게 투자든 투기든 이 단어가 아. 왜냐면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아니 나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이게 투자냐 투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자가 지 재산을 지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한 거잖아. 그렇죠.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분이 계속 본인의 순수한 뜻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했어. 순수한 뜻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분의 순수한 뜻은 뭐예요? 본인 주장으로는 도심 재생 산업을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박물관을 지음으로써 네. 게다가 문화재 거리가 돼서 주변이 아주 아니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네. 지 돈을 내서 투자를 하지. 네. 그러면 나무 돈을 내서 투자를 하나? 그걸 왜 사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된 재단이면 네. 본인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는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게 기본이라며. 게다가 MB의 청계재단처럼 네. 삼성도 그렇고 다 재단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공직자들이 돈 빼돌리고 돈 부풀리고 할 때 가장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재단인데 네. 왜 갑자기 사비를 털어서 재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는 MB가 청계재단은 적게 아니에요. 저 사비를 털어서 냈기 때문에 아들 건가? 재산을 다 재단에 아, 하겠다라고 끝나겠다. 심지어. 아, 네. 그러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MB가 청계재단 이야기하는 건 같은 이야기지. 그렇죠. 재단을 네. 핑계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 참 놀라운 게 원래 이게 이분이 마케팅 또 쪽으로도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슈를 만들고 이야기를 이런 만들어서 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잘 규정을 해줘야 돼요. 목포에 관심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목포의 관광객들도 늘고 제가 봤을 때 이 큰 그림이 더 있을 것 같다. 무슨 이게 큰 그림? 이게 뭐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목포가 어쨌든 관심을 받게 돼버렸잖아요. 아, 그 말은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목포를 좀 더 문화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거를 이슈화 시켰다. SBS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너가 나를 까는 보도를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까고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 집이 있다고 보도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내가 20채가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연기를 피우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목포에 관심을 가지고 목포가 진짜 그 있잖아요. 목포의 눈물이 아니라 목포의 미소 이런 거대한 플랜이 있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아니요?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아닌데. 그럼 뭐예요? 빨리 아니 이야기해. 제가 봤을 때는 앞에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올 줄 몰랐고 요까지는 사람들이 야 그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요런머리도 하면서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박지원 의원도 그러잖아요. 속았다.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차라리 그럴 거면 부동산업을 하지. 그러게. 왜 그렇게까지 집을 많이 살 거면서 뭐 국회의원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분이 디자인업을 하시다가 부동산업으로 나가셔야 네.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걸 도시재생사업 그거는 이제 부동산업 수준이 아니고 네. 부동산 디벨로퍼 부동산 디벨로퍼의 안목도 가지고 있고 네. 능력도 있다는 것도 우리 네. 인정해 줍시다. 네네네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됐을 때 네. 그게 나는 처음에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사실은 내같이 문외한 사람도 목포를 가보고 네. 아 여기 왜냐하면 목포의 구도심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KTX 역에서 내려서 네. 걸어서 5분 10분 안에 구도심이 있어요. 가깝네요. 세계 그 구도심이 그렇게 역에서 가까이 있으면 그거를 디벨롭해 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KTX가 개통이 된
지가 꽤 됐는데 거의 한 10년까지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10년 동안 아무 전혀 반응이 구도심이 반응이 없는 네. 때가 목포예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 기회 있을 때마다 목포를 갈 때마다 네. 참 여기 신기하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행남작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포는 이미 신도시가 개발이 돼 있고 옆쪽에. 네, 그 신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살고 생활을 하지 네. 아무도 목포 구도시를 개발하거나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안 두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말은 목포 시민들이 일단 떠났네. 구도심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아이 나도 참 황상민 TV 그만두고 부동산 개발업으로 나가버릴까? 아 그냥 그거 합시다. 그러면서 심리 툭툭툭 흔들면서 그렇죠. 살아 안 살아 이러고 심리 좀 그렇죠. 흔들어주고 그게 훨씬 더 돈이나 봅시다. 이건 뭐 정치 얘기합니까 우리끼리? 돈이나 봅시다라는 말은 지금 손혜원 의원이 돈 벌려고 했다는 저는 제가 돈 벌고 싶어서 새 키우려니까 돈이 많이 필더라고. 자 그러면 네. 잠깐만 전 궁금한 게 손혜원 의원이 실제로 본인이 좋은 의도로서 문화재 특히 제가 봐도 목포의 구도심을 문화재적인 가치로 새롭게 개발할 만한 게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좋은 의도로 본인이 그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사실은 난 국회의원도 뭐 정치인도 쥐가 땅을 살 수 있지 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걸 공개가 돼야 되니까 사실 눈보기가 좀 그래서 네. 본인이 재산 정식을 한 것처럼 보이면 그래도 조금 쪽팔리잖아요. 본인이 청렴하게 공직 생활에 임했다라는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조카들한테 돈 주고 남편한테도 돈 주고 그래가지고 뭐 땅을 살 수도 있어. 난 그까지도 네. 얼마든지 좋은 의도로. 그리고 그 땅이 자기가 보니까 여기가 너무 괜찮은 땅이야.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적인 인식이 결여됐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야 문화를 좀 더 그런데 어쨌든 손 의원도 그런 생각으로 목포에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제가 또 조사한 거로는 통영에도 또 집을 또 이렇게 좀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통영에 원래 예, 그쪽에서 원래 낮은 칙이 네네네네네. 하려다가 네네. 땅을 사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장하고 틀어졌어. 근데 그쪽에서도 또 문화거리나 이런 것들을 그쪽 그렇죠. 지역에 만들려고 그럼 낮은 이분도- 칠기 또 같이 일했던 분들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뭐 월급을 뭐 얼마를 뭐 통영 쪽. 통역 쪽에 통영 쪽에 예. 월급을 얘기 좀 뭐- 해주세요, 변호사님. 아, 그래, 빨리 변호사님 제 입으로 이야기를- 뭐, 제 입에서 뭐 나올 거라 이분, 생각하죠. 이분 그리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 돼요. 중에 저 욕하셔도 저 절대 입번 안 그렇죠. 합니다. 이분이 공직자로 나서기보다는 진짜 부동산 디벨로퍼로 가셔야 될 분이 아니면 낮은 칠기 업자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거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통영에 낮은 칠기 장애인 고용해가지고 아주 번듯하고 멋있는 이 낮은 칠기 진짜 멋있거든요. 네. 그거를 진짜 한 달에 월급 200~300만 원 주고 몇 억? 그래가지고 그걸 작품 이래가지고 몇 억씩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달에 200~300만 원 주면 안 되지. 적어도 1000만 원씩 주고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열정페이네요 거기도. 그렇죠. 네. 열정페이를 시킨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문화재하고 장인인데 열정페이 해라. 아니 장인이 되려고 견습생으로 열정페이 하는까지는 되는데 본인은 전주잖아요. 네. 장인을 고용했다면 그러면 자본가한테 전주됐으면 재벌이 내가 재벌에서 사장이 너희들 이 열정페이를 일해라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열정페이를 얻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뭐 그걸 해가지고 임금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지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문화재를 위해서 장인들이 열정페이로 작품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비싸게 팔면 그거는 저 거예요. 이거는 더 나쁜 인간이네요. 네. 장인이라고 대대로 대접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사인가?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문화재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정작 그 가치는 인정 안 그 해요. 문화재를 만드는 분을 제대로 인정하지 네.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인간들이 사람의 마음을 중요합니다.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읽은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 아무리 이분이 문화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은 왜 땅을 사랑하는 국회의원과 장관과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화재는 다 복원시키면 다 시멘트 넣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문제가 짝퉁으로 됐잖아요. 네. 만드는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앞장서서 그걸 네. 해주는 희한한 나라가 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데야. 그리고 그 문화재청의 관리들과 네. 문화재 복원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끈끈한 정을 나누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난 가장 놀랬던 거는 그 남대문 복원한 그 회사 그 엉터리로 복원한 네. 그 회사의 사장의 네. 부인은 경복궁인가 어디 창덕궁인가 어디에 복원하는 건물을 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하다가 만든 네. 회사 사장이래요. 아이고. 서로 자회사래요. 아이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넘어갔대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그걸 다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구찌가 적은 구찌가 아니야. 네. 소위 뭐 구찌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네. 그 일제 그 흔적을 분명히 나타내기 네. 위해서 내가 구찌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게 몇백억짜리 예산이고 몇백억짜리 공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이 지금 허비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 허비되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세금 나 허비해도 좋아. 제대로만 하면 좋겠어.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야 대학에 잘린 교수가 땅을 네. 사든 집을 짓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손혜원은 국회의원이야. 심지어 그쪽에 어떤 권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네. 관사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권력을 행사를 했어. 본인이 땅을 산 다음에 그 지역이 해야 문화재 거리로 등록되도록 네. 본인이 직접 너 이거 등록시켜라고는 안 했는데 안 했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목포의 그 지역에 거의 1,000억이나 되는 돈이 네. 쏟아진대요. 만약에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네. 동엽 씨면 네. 돈만 있으면 당장 가서 했지. 돈이 없더라도 사실은 네. 우리가 돈을 벌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으면 빌려서라도 했어요. 했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일단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네, 돈을 맞습니다. 벌겠다는 강한 마음이 없어.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지금 자유당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에 갑자기 이렇게 사투리 쓰니까 그쪽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도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얘기하지도 마. TK 맞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울에 20년 넘게 살았어요. 부산이에요. 저 부산. 아닙니다. 저는 저는 문바에 가깝고 노바에 가깝습니다. 저는 문바 쪽입니다. 저도. 아, 문바. 저는 체육하고 다 이렇게 문 친구들입니다. 옆에 있어요. 네. 그쪽은 문 옆에 기구 끓이고 있으니까 네. 문바지. 예. 야, 그런데 그건 그렇고 실제로 왜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아무리 문화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목포를 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목포에 대한 문화재를 활성화시키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거기에서 땅 한 평이라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활성화시킬 그 지구를 만들었어야 돼요. 네. 댓글 막 보면서 지금 어쨌든 몇 분은 또 불쾌감 또 토하는 분도 있고 무슨 불쾌감을 줘요? 또 선 의원 너무 또 디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손혜원을 내가 디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아니 난 손혜원이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멋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통영에 자기의 박물관을 만들었다라는 거. 뭐 본인이 그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멋있어. 얼마나 우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에 땅 사고 집 사고 했다는 것도 그래 저분이 안목이 있는 게 잘 드러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국회의원에 있는 동안에 이 땅 사고 집 사고 늘어나면 약간 눈치 보이겠지. 눈치 보이니까 재단으로 하고 조카한테 돈 줘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까지 뭐라고 하는 건
근데 자기가 그거 사놓고 그쪽을 개발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랬어 내가. 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이 이것이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문화재 거리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보니까 SBS를 통해서 이게 투기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지금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구도심이나 가까운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사실 구도심이 문화재 거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을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돼서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손 의원을 친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한쪽은 문화재를 빙자해가지고 도시 재생을 주장하고 한쪽은 아파트 거주 환경의 개선을 빙자해가지고 도시 재생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개발하는 두 부동산 개발업자들끼리의 지금 싸움이잖아요. 네. 굳이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업자라고 해서 당을 소속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동산 개발 박원순 시장도 지금 얼지로 청계구 개발하는데 실제로 전에는 개발을 지금 부동산 개발 입장으로 도시 재생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을 하는 형태로 바꿨고 주상복합을 개발할 때는 도심 재생의 전형적인 기준이 60%까지만 거주시설이거든요. 나머지 40%는 사무나 상업 공간인데 그러면 돈이 안 돼요. 네. 그걸 90%까지 올려줘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까지 박원순 시장이 바꿨거든요. 네. 그것도 도심 재생의 한 방식인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니까 뭐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돈 받아먹었다 이런 소리거나 지 재산 정식했다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손 의원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네. 왜 가장 관련이 적은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본인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특히 이상한 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나 투기든 간에 돈 국회의원이 집어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금지법도 없고 그렇죠. 그럼 거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저쪽도 재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는 게 어떤 명핑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금 손 의원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정작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거나 또는 일반 언론에서도 또는 심지어는 손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의 그 뭐 대표든 그 관련된 핵심 지도부조차도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그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손 의원이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 그래 죄가 없는 네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겠다 라는 수준으로 지금 사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네. 뭐 얘기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이 모든 문제들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그게 가장 무책임하게 문제를 덮어버리는 인간들의 행태라는 거. 아, 그렇습니까? 역사가 판단해 줄 거다. 역사는 역사지 판단하는 판사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판사는 거래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을 맡기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누구한테 기대지 마세요. 노예의 심정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우리는 노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인님이 판단해 주세요. 노비는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아니, 실제로 노비라가 잘 몰라요. 노비가 잘 모르죠, 그죠? 네, 이제 알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금 그런데 더 제가 공부해 가면서 아 진짜 손혜원 이 사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인이 아무리 문화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목포를 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목포에 대한 문화재를 활성화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거기에서 진짜
땅 한 평이라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활성화시키고 그 지구를 만들었어야 돼요. 이분이 본인이 사실 지금 뭐 논란이 됐는데 어쩌면 본인이 처음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계속 할 생각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원래 정청래 의원이 거기에 됐어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상해가지고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이 갖다 꽂은 사람이 전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의원이 그래도 본인이 염치가 있지. 네. 한 번 이상 다 하겠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총선은 정청래 의원이 거기 공천 받겠죠, 그죠? 네네네. 예. 댓글 다시는 분, 네. 저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난 손혜원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사안은 여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시간 끝났어요. 네, 시간 끝나버렸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는 방송 들어갑니다. 네, 바로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겨우 200명 지금 채워져 200명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네, 겨우 아까 300명까지 가다가 100명 빠졌다가 그다음 안 근데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합시다. 어떻게요? 지금 매주마다 네. 방송을 하면 생방에 들어오는 사람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 이건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황심서 듣는 분들한테 우리가 간곡히 요청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음 주에 네. 황심서 볼 때는 꼭 혼자 보지 말고 음. 혼자 듣지 말고 네. 친구 적어도 10명한테는 네. 문자로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이 네. 황심서 들으면 재미있어 할 것 같은 친구한테 문자를 황심서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한 10개 정도 쏘는 거예요. 아. 아니 그냥 카피해가지고 톡톡톡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황심서 그렇죠. 들을 때 네. 기다리는 동안에 네. 또 방송이 잠깐 비는 5분 10분 사이에 네. 야 이 방송 들어봐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그 유튜브 링크 네. 딱 카피해가지고 보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생방송에 한 300명이 들어온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300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300은 10만 20만의 페르시아 대군과 네. 지금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 다 죽잖아요. 그 뭐 싸움 뭐합니까? 어차피 죽었는데. 저기 스파르타 네. 그 왕의 이야기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 당군의 후손이죠. 무슨 당군의 후손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널 내세우시는 분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수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죠. 저희에게는 12명의 저희에게는 200명의 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수신 장군. 그럼 우리도 제목을 알릴레오로 할까? 지금 왜요? 알려야 이수신 될거 아니에요, 장군의 우리도. 기본 정신은 뭐예요? 네. 저에게는 비록 3만의 구독자가 있으나 저는 네. 30만 300만의 구독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안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동엽이가 어디 가족 같은 소리 하는 가족 이야기하는 인간들이요. 꼭 가족을 던져먹고 가족을 꼭 안 될 때는 가족 이야기야. 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황상민 TV 전 네. 가족이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황상민 TV에서는요. 저희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네. 300척의 이 왜군을 무찌르는 그 이수신 장군의 마음으로 네. 이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분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실시간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하트 이렇게 있죠. 요거 9명밖에 안 눌렀어요. 아 그래요? 200명이 들어가고 이거 왜 그냥 누르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눌러줘요. 이거 눌러줘요. 이거 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높아야 왜요? 또 딴 데 방송에도 아, 그래요? 우리가 순위에도 또 걸리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순위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담대하게 그런 네. 순위 그런 거 점수 그런 거 연연하지 말아요. 그럼 있는 분들 다 나가라 할까요? 그냥 없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니 또. 있는 분은 굳이 나가라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마음이 끌리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손가락이 가는 대로 네. 빨리 친구분들한테 네. 링크 링크. 빨리 써주시고 살찐 고양이님 또 25,000 또. 쏘지 말라니까 진짜. 그분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살찐 고양님 좀 멋있다고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살찐 고양이님 여성분인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그렇죠. 동혁 씨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네. 야. 아, 고맙습니다.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